안녕하세요. 드라마 플렉스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미지에게 SY 이니셜의 엽서를 보낸 사람이 미래의 선임이었던 김선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엽서 속에 숨겨진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친구가 미지에게 보여줬던 노사 할머니의 사진, 그 속에 4308년 9월 3일이라는 날짜가 써 있었는데요. 그 사진에 대한 비밀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엔 미래에 불륜 소문이 나게 한 박상영이 돌아오게 됩니다. 때마침 해외 파견을 나갔다는 박상영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돌아오면서 회사의 직원들에게 SY 이니셜을 해서 선물을 보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SY 이니셜이 적힌 엽서가 미지의 책상에도 놓여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SY 이니셜이 혹시 박상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Y 이니셜의 정체는 김태희의 누나이자 미래의 선임이었던 김수연의 이니셜 SY로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을 했는데요. 엽서에 써져 있는 영문, 혹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박상영이 해외 파견을 갔으니 해외에서 엽서를 사서 이렇게 보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기도 했는데요. 여기 써있는 영문의 뜻이 뭐냐면요, 비렐름 하머 슈아이로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덴마크의 화가로 1864년생으로 상징주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의 그림은 주로 우울하고 고요한 실내 장면, 또 등을 돌린 인물, 침묵과 빛의 미학을 표현한 작품들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그림은 대체로 색감이 회색, 흰색, 검정색의 절제된 모노톤이고 인물은 거의 감정 표현이 없는 채로 등을 돌린 채로 묘사가 됩니다. 이 작가의 작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요한 실내, 등을 돌린 인물, 회색빛, 비어있는 방. 왠지 드라마 속 미지의 과거와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또한 미래가 소문으로 고통을 받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린 것과도 비슷해 보이죠. 또한 김태희의 누나가 김수연이라면 김수연 또한 고요한 실내에서 등을 돌린 채 말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엽서의 작가의 이름을 보여주면서 이 엽서를 보낸 사람이 김수연이라는 것을 암시를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김수연은 하머 슈웨이의 그림, 말없이 침묵하는 인물, 방 안의 고요함, 닫힌 문, 이런 상징들을 빌려 자신의 감정 상태를 대신 말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이 방 안의 사람입니다. 이 엽서가 내 마음입니다. 편지에도 써져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이 엽서의 글귀 또한 이 작가의 그림과 일맥상통한 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래에 너 혼자 싸우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래도 그렇고 미지도 그렇고 김수연이란 인물도 어떤 사연으로 세상과 등을 돌린 인물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지가 닫혀있던 방에서 나왔듯이 미래도, 그리고 미래의 선임인 김수연도 이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4308년 9월 3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이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빠르게 말씀드리면 흑백 사진 속 4명의 대학생, 그리고 4308년 9월 3일이라는 비현실적인 날짜, 그 사진 속 4명 중에 지금 당내장탕 집을 운영하는 노사 할머니는 이 사진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전에 로사와 상월이 같이 찍었던 사진은 1974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빠르게 이야기해드리면 4308년은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해를 원년으로 삼는 한국 고유연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기 2025년은 단기 4358년입니다. 이 사진 속에 써있는 4308년은 우리가 지금 쓰는 시간으로 보자면 서기 1974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로사 할머니는 로사가 아니고 상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지난 회차에 나왔듯이 학생복을 입고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듯한 인물이 바로 로사 할머니이며, 현재 닭볶음탕을 하며 로사의 이름을 쓰고 있는 할머니는 상월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진 속의 날짜를 왜 단기로 표기를 했던 걸까요? 4308년은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로사와 상월의 서사가 얽혀있는 퍼즐의 열쇠로 보여집니다. 단기 연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혹은 조선민주주의 계열에서 사용했던 비공식 연호입니다. 극중 인물들이 단기 연호를 사용했다는 건 이들이 공식 역사에서 지워진 다른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은유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즉, 사진은 사라진 한국사 속 여성들의 흔적을 기록한 증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로사는 시인이었고 그의 죽음은 아마도 한국사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1975년쯤은 한국의 유신체제로 사상 검열이 극에 달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만약 로사가 정권을 비판하는 시를 썼다면 불원 문서 작성 혐의로 체포 또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혹은 운동권 학생들과 연결된 존재로도 보여집니다. 어쩌면 로라라는 이름 또한 애초에 가명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당대의 여성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해 외래식 예명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월은 왜 로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상월은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해 지금도 글을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 인물입니다. 로사가 죽은 뒤 그녀의 이름과 정체성을 이어받아 그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그녀의 제자들이 로사를 기억하고 찾아와 주길 기다리면서 당 내장탕을 하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나오듯이 재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에 로사 할머니가 그곳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진짜 로사를 기억하고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드라마는 등장인물의 이름부터 은유와 상징이 가득한 것 같은데요. 미지는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미지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드라마 초반에 미래는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며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부러워하는 듯한 묘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미지가 서울에 오게 되면서 미래 또한 아픔을 겪고 있었고 미지가 생각보다 더 괜찮았던 삶을 살아왔던 것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지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참 이 대사 저도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지를 좋아하는 호수는 정말 호수 같은 마음으로 미지를 옆에서 지켜봤던 걸 알 수가 있었죠. 또한 로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월 할머니 또한 로사가 쓴 시를 보면 상월의 바다라는 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미지를 좋아하는 호수와 로사를 아껴줬던 상월의 바다, 바다와 호수라니 벌써부터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 주부턴 미래인 척하는 미지라는 걸 알게 된 호수와 미지의 러브스토리까지 빠르게 전개될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주말이 기다려지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